안녕하세요. 수리능력 박금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레일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은 코레일 시험에서 출제되는 빈출도가 높은 7가지 유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응용수리 문제입니다. 응용수리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시계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기출문제를 보면은 엔겔계수를 구하는 식을 주고서요. 엔겔계수는 총 소비질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는 걸 주고서 식료품 값 구하는 거, 그래서 식 변형해서 구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게 통계에 관한 기초이론은 워낙 빈출도가 높으니까 요거 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식이 평균이라는 게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평균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라고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시계값을 구할 때 꼭 평균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평균의 값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총합을 이용해서요. 총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평균에다가 자료의 개수를 곱한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기존의 기출문제도 역시 이런 거였단 말이죠. 엔겔계수를 주고서 엔겔계수는 총 소비, 여기서 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값을 주고서 식료품 값 구하라는 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요 식을 변형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는 식료품의 값은 엔겔계수에다가 총 소비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100으로 나눠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시계값을 변형해서 이제 도출하는 응용수리 파트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어떤 기업 영업부서 야유회에서는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팀별 기록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구해야 될 건 A팀 4번 선수, B팀 2번 선수의 기록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A팀 4번 선수하고요, B팀 2번 선수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자, 이걸 이제 구해서 평균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근데 여기 주어진 거 보면 C팀의 평균, 이 평균을 구하려면 이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이걸 또 다시 5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식을 변형하는 게 더 빠르죠. 계산 방법이. 식 변형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 C팀의 평균이라는 얘기는 기록의 총합으로 바꿔보면 얘가 A팀 기록의 총합보다 평균이 3초가 기니까 5명이니까 이제 플러스 15초가 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식을 변형해서 보면 D팀의 총합은 B팀의 총합보다 이거는 2초가 짧다라는 거니까 5명이니까 평균이 2초면 총합은 10초가 짧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A팀하고 C팀에 대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A팀, C팀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19초입니다. 이걸 계산할 때도요, 이 합을 전부 다 계산하는 것보다 이 차를 가지고 차를 비교해서 가는 게 연산이 조금 더 빠릅니다. 얘는 마이너스 16 되는 거고요. 얘 플러스 4네요. 이건 지금 데이터를 모르고 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C팀의 합이 15초가 더 길려면 이게 두 개 더한 값이 15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건 제로가 되면 되겠네요. 여기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이건 4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팀 4번 선수는 구했고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B팀, D팀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D팀의 총합이 B팀보다 10초가 지금 짧아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2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모르는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요거 3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1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얘보다 12초가 더 길어야 되니까 여기 38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 2개 더한 거, 두 선수의 이제 평균 기록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결과치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2개 합을 구하면 86이니까 43초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응용수리 파트 문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자료 해석 문제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패턴은 그냥 읽기형 자료입니다. 단순 읽기형 자료.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그냥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찾는 거,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풀이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시된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제시된 자료는 연도별로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그러니까 연도별로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이게 이제 자료 1이고요. 두 번째 자료는 16년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16년도에 연령대별로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에 관한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자료 두 개를 주고서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선지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됩니다. 16년도에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의 흡연율은 전체 흡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연령대별 흡연율에 관한 데이터로 가야겠죠. 자료 2,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서 그 흡연율이 전체 흡연율보다 낮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 전체 흡연율은 20.7, 14.6, 9.1 이렇게 돼요. 그리고 16년도에 전체 흡연율을 보면 전체 흡연율이 22.3이지요. 얘가 22.3인데 아까 50대 같은 경우는 22.7로 전체 흡연율보다 높죠. 그러니까 얘는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옳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낮은 것이 아니라 50대는 더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옳지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것처럼 옳지 않은 것 찾는데 1번이 지금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게. 그러면 답이 나왔는데 2, 3, 4, 5번 선지를 계속 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미심쩍으면 1번을 한 번 더 푸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풀었더니 선지에서 옳지 않은 게 1번이 옳지 않네? 1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실하구나?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년도에 여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16년도 고위험 음주율, 여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죠. 9.6, 8.6 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선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 16년도에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50대, 여자는 19, 29세에서 최대다라는 거죠. 고위험 음주율 최대인 연령대, 남자 50대, 여자 19, 29세. 자, 고위험 음주율 최고, 남자는 그렇죠. 50대가 많이 들어가요. 자녀들 대학 다니고 그래서 아빠들 여기 참 힘들 때입니다. 네, 50대. 이건 찍어도 되겠네. 50대 아빠들.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19세에서 29세. 여성은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왜냐면 남자는 50대가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면 술을 마시고 싶어도 몸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연령대가 음주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은 11년 대비 감소했다. 이건 연도별 비교 자료잖아요. 16년도에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11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 자료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16년도에 흡연율하고요, 고위험 음주율이 11년에 비해서 낮아진 거 맞죠? 얘도 낮아진 게 맞고요. 13.6에서 13.2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는 11년, 여자는 12년에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남자는 11년, 여자는 12년에 가장 높았다. 연도별 비교 자료니까 첫 번째 자료죠. 자, 흡연율 남자 최대 11년, 여자는 12년에 최대였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단순 읽기형 자료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형태, 단순 자료 읽기형 자료 해석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응용 수리 문제인데
응용 수리 문제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단축을 하셔야 됩니다. 응용 수리 문제에서 두 번째 나오는 문제 패턴은 속력과 시간, 이 거리를 구하는 패턴이 있죠.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거리라는 거는 이렇게 속력하고 시간을 곱한 값이 두 개를 곱한 값이 거리가 되고요.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다.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기출에서 출제가 됐던 거, 시험 문제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속력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시간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자, 우리가 속력과 거리와 시간식에 관한 거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상 문제로 우리 시차 계산 문제, 이것도 이제 시간 계산 문제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 계산 문제 있잖아요. 시차 계산 문제는 일단은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총 소요 시간 있죠. 소요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 표시를 할 때 0시에서 24시로 시간을 표시를 합니다. 오전, 오후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차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보다 1시간이 빠르다. 요 개념, 빠르다. 글씨가 왜 안 써져, 이거. 빠르다. 1시간이 느리다. 요거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 느리다. 만약에 서울이 12시다 그러면 1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이미 1시간 전에 12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13시가 되는 거예요. 13시. 1시간이 느리다는 얘기는 11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빠르다라 그랬을 때는 서울 시간보다 1시간이 빠르다 그랬을 때는 플러스 1시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이 느리다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1시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빠르다일 때는 플러스 1, 느리다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차 계산 문제. 요게 이제 좀 약한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5일 오후 1시 35분이면 1시 35분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13시 35분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서 경유지 한 곳을 둘러서 출장지에 도착한다라는 거죠. 지금 김대리가 지금 출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동 경로에 대한 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을 구하는 게 문제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오전, 오후로 나누면 시간이 헷갈리니까 13시 35분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0시부터 24시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유지는 서울보다 1시간 빠르다. 이건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장지는 경유지보다 2시간 느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출장지의 시간은 서울보다 마이너스 1시간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걸 보면 첫 번째 비행 시간은 4시간 45분. 경유지에서 3시간 50분 대기. 두 번째 비행 시간 9시간 25분이죠. 총 비행 시간은 3시간, 3시간, 9시간이니까 15시간에다가 플러스 45분, 25분, 70분, 50분이니까 120분. 120분 2시간이니까 총 17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소요 시간이 17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자, 지금 13시 35분에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30시 35분 되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빼주면 24를 빼주면 6시 35분입니다. 얘가 서울 시간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차를 적용하면 시차는 마이너스 1시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5시 35분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5시 35분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줘야지 오전, 오후가 표현되는 거고요. 오후 6시다 그러면 18시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0시부터 24시로 표현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차 계산 문제.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이고요.
이것과 함께 속력 구하는 거, 거리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빈출도가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 응용 수리 문제에서 속력과 거리, 시간 계산에 관한 유형 살펴봤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인데, 네 번째 유형은 응용 수리 문제에서요, 퍼센트, 전기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값 구하는 거, 이거. 자, 응용 수리 문제에서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전체값 구하는 거. 전체값. 그 다음에 전체값 구하고, 또 전기값 구하고, 요거. 요거 워낙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의 A%가 B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체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A% 100분의 A를 곱한 결과치가 B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전체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B에다가 A분의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기 대비 A% 상승한 값이 B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기값 상승 이전의 전기값을 구하는 방법은 역시 B에다가 B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1 플러스 100분의 A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값에다가 A%가 상승했다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하는 거죠. 요 결과치가 B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값 구하는 거는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게 워낙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네 번째 고빈출 유형 한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 어떤 회사 이번에 사내 공모한 디자인 중에서 임원진 회의를 거쳐서 두 개 디자인, A, B 디자인을 선정했어요. 근데 선정된 두 개 디자인은 사내 투표에서 득표수가 많은 디자인을 최종 선정하기로 하였다. 근데 투표 진행 결과 투표에 참가한 직원은 전체 직원의 60%였다. 그리고 A 득표수는 B 득표수보다 70표가 더 많았다. 그 다음에 A 득표율은 전체 투표자의 60%, 그리고 B 득표율은 전체 투표자의 40%다라는 거죠. 직원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투표에 참여한 직원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 디자인 득표수하고요, B 디자인 득표수의 차는 70표 차가 나는 거예요. 요 표차가 지금 70표 차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전체 투표 참여 직원, 투표 참여 직원의 몇 퍼센트 득표율 차가 몇 퍼센트 차이냐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냐면 60% 40%니까 A 디자인과 B 디자인의 득표수의 차는 20% 포인트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 참여 직원의 20% 포인트 차이가 얘가 얼마냐? 70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투표 참여 직원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방금 써놨던 이 식이죠. 이거 70에다가 20분의 100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A% 20분의 100. 즉 70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0.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딱 보고서 핵심 내용이 표차가 70표 차야. 20% 포인트. 투표 참여 직원의 20% 포인트 차가 70이야. 그러면 투표 참여 직원은 70에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값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 기본 개념 공부하면서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서 문제를 보면 바로 처리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 수리 문제에서 전체 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값 구하는 거, 워낙 빈출도가 높은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출제되는 문제 패턴은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요, 퍼센트 계산에 관한 거죠. 즉 증가율, 감소율을 소재로 나오는 퍼센트 계산에 관한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유형, 이렇게 퍼센트 계산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실제로 퍼센트를 계산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총 배출량에서
뭐 최종 처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럼 얘가 분모고 분자로 가서 계산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자료 해석 문제를 풀어줄 때, 즉 퍼센트에 대한 어떤 자료 해석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선지에서 주어진 퍼센트 값 이거를 활용해서요 어떻게 간다? 문제를 역으로 풀어주는 거, 역추론 방식에 대한 건 선생님이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추론으로 문제를 푸는 게 문제 푸는 시간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퍼센트가 주어졌다, 제시가 된 경우는 이 제시된 퍼센트를 이용해서 역으로 추론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 자료해석 문제인데 많이 출제되죠. 자료해석 문제 중에서 퍼센트 계산하는 문제, 비율 계산 문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최종 처분량에서 총 배출량에서 최종 처분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총 배출량에서 최종 처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는 2016년도의 배출량입니다. 이 가로 안에 써져 있는 숫자들, 요거 16년도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17년도 데이터고요. 요거. 자, 문제 첫 번째 선지가 뭐냐면 최종 처분량이 요거잖아요. 얘가 총 배출량에서 최종 처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냐?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예요. 80600 이렇게 해서 17800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거 퍼센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죠. 얘가 요놈의 2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죠. 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얘 10%는 8060이 10%입니다. 그러니까 20%니까 2 곱하니까 16,120이지요. 얘는 16,12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찾는데 1번은 맞구나, 20% 이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중간 처리장에서 재생 이용된 폐기물의 비율이 60% 이상이냐? 자, 중간 처리장에서 재생 이용된 폐기물의 비율이 60% 이상이냐? 역시 60%라고 선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5만의 60%를 계산하면 됩니다. 5만의 10%가 5천입니다. 그러니까 60%는 6 곱하니까 3만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재생 이용하면 60%보다 작은 거죠. 60%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60% 이상이다라고 주어진 얘가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머지 선지를 가지고요. 해석하는 연습 계속 해보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나왔고요. 자, 총 배출량에서 최종 재생 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년도보다 높냐? 그러니까 16년도와 17년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죠. 총 배출량에서 재생 이용량의 비율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총 배출량에서 재생 이용량의 비율입니다. 16년도에는 이렇게 돼요. 79,600인데 이게 16년도입니다. 31600 이게 16년도 데이터입니다. 3번 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년도는 80600분의 32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 계산에 관한 거거든요. 비율이 17년도 요 비율이 요거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율 계산에 관한 거, 이 분수값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중에서 분수 변형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분수 변형식 활용법이다라는 거는 이 분수와 이 분수의 대소를 비교하는데 이 분모도 얘가 더 크고요. 분자도 얘가 더 커요. 그럼 여기서 저걸 빼면 얘는 600이네요. 분자. 여기서 저걸 뺀 값.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는 1000이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1000이니까 한 60%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의 대소를 비교할 때 이 분수를 요 분수로 변형해서 얘하고 얘의 대수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면 결국 얘가 이거보다 큰 결과치가 됩니다. 이게 분수 변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분수를 고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60%인데
얘는 7만에 60%라 그래도 76에 40이니까 42,0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훨씬 작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7년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수 변형식 활용하는 계산 방식, 증감률을 활용하는 계산 방식도 있는데 분수 변형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17년도가 더 높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총 배출량에서 잔존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배출량에서 잔존량이 차지하는 비율.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역추론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잔존량이, 여기 잔존량인데, 총 배출량,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냐? 얘 20%를 계산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얘 20%는 16,120인데, 이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16 대비 17년 감량화량 증가율이 재생이용량 증가율보다 높다라는 거. 얘도 한번 봐라라는 거죠. 16 대비 17입니다. 16 대비 17이다 그랬을 때는 16이 분모, 17이 분자로 가는 겁니다. 감화량의 증가율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재생이용량 증가율보다 높다라고 나왔는데, 자, 감화량의 증가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29800에서 얼마가 증가됐냐면 800이 증가된 거네요, 이렇게. 얘가 지금 감량화량의 증가율입니다. 재생이용량의 증가율은 31600인데 이것분에 여기서 얼마가 증가했냐? 16 대비 10죠. 17로 가면서 약 600 정도가 증가하는 거죠. 얘 비교하는 건데 감량화량, 얘가 분자가 커지고요. 분모는 작아졌어요. 분자가 커지면 값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분모가 작아지면 또 값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감량화량이 더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만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다섯 번째 유형이죠. 다섯 번째 유형은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 퍼센트값 계산에 관한 건데 선지에 퍼센트가 제시된 경우는 역추론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유의 패턴인데 여기 우리 지금 지수 자료요.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한나라의 항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자료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항목별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2003년을 100으로 놓고 이렇게 만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 해석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여섯 번째 고빈출 유형인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요게 지수 자료 해석 문제잖아요. 지수 자료 해석 문제. 얘가 2013년이다라는 특정한 시점을 그걸 100으로 놓고 만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 지수 자료 해석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각 항목에 이런 것들은 각 항목에 연도별 비교는 가능합니다. 연도별 비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다라는 거에 연도별 비교는 가능합니다. 연도별로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식료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을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은 엄청 비싸요. 집값이 5억인데 이거는 2013년도에 얘가 5억인데 5억을 100으로 놓고 연도별로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의 연도별 비교는 가능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 10,000원인데 10,000원을 100으로 놓고 10,000원을 13년도에 10,000원을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주거 같은 경우는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100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10,000원하고 5억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자료 문제 풀 때 각 항목의 연도별 비교는 가능한데 서로 다른
항목 비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목 비교 불가하다. 그래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자료 문제에서 서로 다른 항목 비교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OX 판단할 때 이런 거는 앞으로 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틀렸다라고 가면 돼요. 서로 다른 항목 비교하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고빈출 문제 유형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수자료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자료가 주어진 문제 패턴입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13년부터 17년까지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한 항목은 4개다. 13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을 100으로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려면 100 이하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볼까요? 13년을 100으로 놨기 때문에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걸 찾는 거니까 100 이하 중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찾는 겁니다. 1번에서 찾는 거. 그러면 100 이하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100 이하. 자, 100 이하인데 지속적으로 이건 지금 증가했죠. 얘 안 되고요. 얘 탈락입니다. 100 넘어간 건 지우고요. 가구 가사는 보겠습니다. 100 이하인데 지속적으로 줄었죠. 줄고 계속 줄었네요. 그러니까 가구 가사 용품 요거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그다음에 피복 신발 100 이하인데 줄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피복 신발도 역시 마찬가지 지속적 감소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탈락이고요. 요거 교육통신 이거 증가했네요. 탈락. 요거 100 넘어가는 건 탈락. 교양오락 100 이하 중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교양오락 맞네요. 교양오락 이렇게 돼요. 100 넘어가는 거 있으면 뭐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한 건 3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6번은 4개 항목이다.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기간 동안에 2번 선지 한번 잘 읽어봐요. 전기수도 소비자 물가는 교통통신 소비자 물가 수준보다 높다. 항상 높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자료 해석할 때는 이건 무조건 틀리다라는 거죠. 이런 거. 얘가 또 있나 볼까요? 이거 17년 4번 선지 보면 소비자 물가가 가장 높은 항목이 교육이다. 그냥 가장 낮은 것은 가구가사다. 이것도 틀립니다.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자료에서는 이런 거 무조건 틀리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2번, 3번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16년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보다 1% 이상 하락한 항목. 16년에 소비자 물가가 1% 이상 하락한 항목을 지금 항목이 4개냐라고 물어봤어요. 볼까요? 16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1% 이상 하락했다라는 거는 요놈의 1%라는 거는 0.98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포인트 정도가 빠진 거. 그렇게 돼야지 1% 하락하는 거죠. 1포인트가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요. 1포인트가 안 되죠. 얘가. 가구가사 1포인트 되네요. 가구가사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피복 신발도 역시 1 빼면 94.6이니까 1포인트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거 피복 신발 얘는 증가했으니까 빼고 얘도 아니고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빼고요. 요거 1포인트 이상 하락한 거 맞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하락한 거지 1% 이상 하락한 게 1%가 대략 100의 1%니까 1 정도가 줄어요. 1포인트 정도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1%포인트 정도가. 그러니까 3개네요. 항목이. 아까 가구가사, 피복 신발, 요거 교양오락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선제, 4개 항목이 아니라 이것도 3개니까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뭐 결국 맞는 것은 이제 5번이 맞는 거네요.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죠. 답을 5번에다 집어넣으면 다 풀고 마지막에 답이 숨어 있으면 시간 다 잡아먹는데 얘는 16년 대비 17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폭이 가장 큰 항목은 가구가사다. 이것처럼 변화폭이 가장 큰 항목이 가구가사다 그러면 해석할 때 가구가사를 먼저 보는 겁니다. 가구가사의 변화폭을 보고서 걔보다 더 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 대비 17에 보겠습니다.
16 대비 17 가구 가사를 보면 여기 이걸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3%포인트의 변화가 있어요. 얘가 차이가. 그러면 3%포인트가 최대냐라는 거죠.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이거 3%포인트 차가 안 나죠. 1도 안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 쭉 보면 비교해보면 3%포인트 차이가 나는 게 이거밖에 없죠. 가구 가사가 가장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풀어봤던 문제 패턴은 단순 읽기형 자료 해석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요게 지수 자료 문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요거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하는 지수 자료 해석할 때는 각 항목의 연도별 비교는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지를 해석할 때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하는 거는 위에 있는 데이터 볼 거 없이 무조건 틀린 거죠. 저런 데서 그냥 풀이 시간을 좀 단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유형은 뭐냐? 피셋형 자료해석 문제인데, 피셋형 자료해석 문제 같은 경우는 비율하고 실제 수치를 구별하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묻는 건지 실제 수치를 묻는 건지를 구별해서 만약에 실제 수치를 물어본다,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고 실제 수치를 물어보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게 먼저죠. 비율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단순 읽기형 자료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치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계산에 대한 데이터가 안 주어졌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같이 봐봐요. 여기 지금 6세 이상 국민의 일주일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주어졌어요. 자, 성별, 남녀별, 그 다음에 학력별로, 그 다음에 또 연령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컴퓨터 사용 시간에 대한 여기 주어진 자료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러니까 퍼센트가 주어진 겁니다. 실제 수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진 거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별로 볼 때 42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비율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게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서 그냥 비율 그 자체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 읽기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학력별로 42시간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대졸 이상이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학력별로 살펴볼 때 42시간 이상, 학력별로 살펴볼 때 여기죠. 여기 42시간 이상, 여기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대졸 이상이냐 맞는 거죠. 단순 읽기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를. 저 남자는 여기 일주일 사용 시간이 남녀를 비교해놨어. 남자는 15.9시간이고 여자가 11.8시간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42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자 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42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자 수에 대한 6시간 이하 사용자 수의 비율이니까 42시간 이상이 분모로 가는 거고요. 6시간 이하가 분자로 가는 겁니다. 요게 최대인 연령대가 6세, 9세냐라는 거죠. 자, 볼까요? 6, 9세는 42시간 이상, 6, 9세를 먼저 보는 거죠. 요게 0.2고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0.2분의 38.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380이 190이 넘어요. 190배가. 요 비율을 따졌을 때 요것 분의 요거는 190이 넘죠. 거의 200에 가까운 거죠. 얘보다 더 높은 게 있냐? 요게 최대냐라고 물어본 거죠. 최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200배 하면 이거는 10배 하면 70 되는 거니까 얘가 200배 가까워지는 게 없죠. 얘가 200배. 얘는 10배 하면 70이 넘어가야 돼요. 10배 하면 33이에요. 얘가 100배 하면 이거는 100배 하면 뭐 200 되는 거죠. 얘가 100배 하면 40이네요.
200배 하면 80대야 되는데 얘가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선지 한번 잘 읽어봐요. 이렇게 돼요. 일주일에 컴퓨터를 21시간에 27시간 사용하는 집단 중에서 14세의 비중이 가장 크다. 자, 요거 잘 들어봐요. 요게 14세의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요 시간, 21시간, 27시간 사용하는 집단 중에서 10에서 14세의 비중이 가장 크냐는 얘기는 이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원수에서요, 10에서 14세 여기 차지하는 요 인원수. 비중이라는 건 결국 이걸 의미하는 거죠. 전체 인원수에서 10에서 14세가 차지하는 인원수가 차지하는 이걸 비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표는 뭐예요? 비율에 대한 데이터만 주어진 거죠. 각 연령대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비율이 주어진 거죠. 각 연령대에 인원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인원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원수 모르고요. 전체 인원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값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요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는 그냥 표에 나와 있는 비율 자체를 묻고 있어요. 표에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을 묻고 있는데 얘는 실제 수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피셋형 자료 해석에서 이제 이런 거, 실제 수치를 묻고 있는 것이냐, 비율을 묻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수치를 가지고 주어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네 번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높냐? 이거는 가중평균의 개념이에요. 가중평균의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남성, 여성에 대한 거니까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주어졌습니다. 남성이 일주일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평균 시간 주어졌고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 평균이 얘가 되는 거죠. 지금 14입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게 뭐죠? 만약에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의 평균 사용시간 11.8시간이고요. 남자가 15.9잖아요. 만약에 남녀의 인원수가 똑같다 그러면 이 인원수가 같을 때는 얘 평균이 중점이 평균되는 거죠. 중점.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27.7인가요? 요게 이걸 2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대략 한 13점 이렇게 나가는 거. 13.8 얼마 이렇게 나가겠죠, 얘가. 그러니까 이 평균이 만약에 남녀 인원수가 똑같다 그러면 13점 얼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평균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더 이동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남성 인원수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평균이 같을 때 숫자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니까 남성의 비중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그래서 결과치가 우리가 찾는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고빈출 유형 문제를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봤어요. 응용수리 파트에서 뭐 평균값 계산하는지 시계 계산, 그리고 속력과 거리에 대한 거, 물론 이제 시차 계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그리고 전기값, 전체값 계산하는 거, 이런 패턴들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는 이제 단순 읽기형 자료 해석 문제가 있어요. 단순 읽기형 자료 해석 문제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 있죠. 퍼센트 계산형 자료 해석 문제는 선지에서 퍼센트가 주어진 경우는 역추론으로 문제를 풀어서 좀 답을 빠르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 자료 문제, 그건 선지를 해석할 때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한 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셋형 자료 해석 문제에서 실제 수치를 계산하는 건지 문제에서 주어진 그냥 비율을 묻고 있는 건지 구별해서
비율을 묻고 있는 읽기형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나중에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 문제, 시간이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서 시간이 짧게 걸릴 것 같은 문제를 먼저 끝까지 쭉 푸셔야 돼요. 그래서 1순위 문제를 쭉 먼저 풀고 나서, 그러니까 1순위 문제 확보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후순위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점검 7가지 유형 살펴봤는데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